네, 취신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기사네요. 기업. 총수들 안주하면 공중분해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년사들이 등장하죠. 총수들 안주하면 공중분해다. 위기돌파 게임 체인저 될 거.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상에 되게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주요 그룹 신년사로 본 올해 경영화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로 100년 기업을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삼성전자가 좋아하는 단어죠. 초격차. 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추격자에서 시장 주도자로. 현대차는 항상 추격 잘하죠. 시장 주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사회공유 인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태원, 그러니까 SK 쪽은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뭐 딥체인지, 그다음 수펙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장님께서는 사회공유 쪽에 굉장히 많이 소위, 꽂히셨어요. 꽂히셔가지고, 사회공유 쪽에서 SK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나 혼자 SK그룹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랑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면, 그 면접장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광모 LG 회장, 고객 삶에 감동을 주자라고 해서, 고객 되게 많이 나왔다 강조됐죠. 아무튼, 그래서 각각의 이제 4대 그룹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4대 그룹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요것만 좀 볼게요. 요게 뭐냐면 글로벌 경기 둔화, 세계 경제가 좀 둔화돼서 오늘도 신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차례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고요. 또 이제 가장 심각한 게 G2 무역 전쟁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보호 무역주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기업 환경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죠. 불확실하고. 또 우리나라를 계속 들끓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 정해놨죠. 강성노조 경영 압박 등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대형 변수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 쪽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그럼 안 좋은 점은 무엇일까? 위기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점을 이러한 주제로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돌파하기 위해 각각의 기업들이 가장 큰 관점이죠. 여기에서 이제 범위가 정해진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거죠. 단계별 실행 계획도 나올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는 뭐냐면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주요 대기업 신년사 전략 혁신 속도 절박감 무장하자 해서 4대 그룹이 이제 아닌 그런 대기업들 한번 볼게요. 손경식 CJ 회장, 우리 CJ는 어떻게 올해 압도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 압박이 많이 가겠네요. 그레이트 CJ를 해야 되는데, 저 때도 그레이트 CJ만 한다고 했었는데 잠깐 주춤했었죠. 어떤 CJ도 압도적인 성과 창출하고, 제가 LA에서 그 웨스트필드라고 하는 몰에서 비비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아무튼 손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CJ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진출을 잘해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CJ.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변화시키지 못하면 쇠퇴한다라고 해서 요즘 가장 공격적인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그룹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 회장, 누구도 못 따라올 상품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여성 지원자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AP죠. 아모레퍼시픽도 나왔습니다. 즉, 대내 환경은 역시 역경과 난관이지만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게 직장 혁신이다. 이거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혁신이 기존에 있는 방법을 무시하고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도 맞아요. 근데 이런 말도 좋잖아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게 직장 혁신이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정직, 열정, 혁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의 내용들로. 아무튼 진짜 혁신이다 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경험을 써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었던 내용 써주면 되잖아요. 즉 신문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뭐예요? 취업에 도움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 평론가가 될 거야?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이 한 문장을 본다면 이 신문을 보고 이걸 내가 취업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자는 거죠. 저도 최대한 들을 테니까. 와, 여기 하고잡이 또 나왔네. 아직도 하고잡이구만. 뭐든 하고 싶어하고 일을 만들어 하는 사람형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절실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우리 CJ 인재분들 하고잡이, 아니면 자기소개서 상에 입사 오퍼부에 하고잡이 이런 거 좀 적어주세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현대기아차 기업이네요. 조금 디테일한 어떤 전략이 나온 거죠. 판매 대수보다는 수익성 최우선이죠. 당연하죠, 이건. 올해 판매 목표 760만 대. 가장 보수적인 목표치다. 뭐예요? 결국엔 실적 위주의 내실 경영을 다진다.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자율주행 대비한다. 라는 거죠. 자, 이 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또 높은 CPU율이 감지됐네요. 제 방송에서는 버퍼링이 잦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목표와 실제 판매량, 보세요, 여러분들. 와, 2017년도에 825만 대 팔았죠. 근데 점점 줄이고 있어요. 판매 대수라기보다는 그 한 대를 팔더라도 좀 많이 남는 차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올해 현대 기아차는 판매 목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요. 내실 경영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차 판매를 늘려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다라는 부분인 거죠. 현대 기아차를 지원하실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시겠죠. 현대차는 또 항상 채용은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천천히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면접 이슈 노조에 관련된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노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씩의 걸 만들어가지고 답변을 좀 상반기 때 면접 때 만들어드리긴 할 건데 이런 내용을 보자는 거죠. 자, 2원 24년째 무교섭 임금 타결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노조가 없어야 됩니다. 노조 활동은 나쁩니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즉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다면 노사 관계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즉 노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미래지향적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 예를 뭐예요? 이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24년 연속 무교섭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24년 동안 무교섭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 거죠.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는 회사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 위임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회사의 비전 달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상생과 화합의 녹용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찌됐건 노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맞다, 없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있는 기업이고 노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죠. 회사가 힘든 상황에 겪고 있을 때 노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생하실지를 생각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경영 환경 자체를 자유롭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한테 위임했어? 이름했어? 그럼 우리가 일단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 같이 그런 과실을 나눠 먹는 구조를 만들어 볼게 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랬던 회사에 대한 예를 들어주자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의외로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조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어떤 활동을 한 곳을 예로 가지고 오시고 그것이 않다. 노조가 없는 곳이라면 뭐예요? 노조가 없음에도 잘 운영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또 들어주면서 그래서 나는 노조가 없이도 충분히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쪽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죠. 즉 내가 지원한 기업이 노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SDS네요. 연근은 영업이익 1조 클럽의 꿈. 와, 영업이익 1조. SDS와 SDI의 차이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SDS. 연근은 영업이익 1조 클럽 꿈. 4년 연속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했네요. 그룹 내 유일하게 상승세 계속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효과로서 IT 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다. 그룹 의존도도 꾸준히 낮추며 주가도 최근 한 달 새 13%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어디 볼까요? 요걸 볼게요. 자, 특히 아까 봤던 키워드 있죠? 52시간 근무제 영향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의 자동화 수요가 점차 늘면서 즉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IT 서비스 사업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삼성 SDAS의 양대 사업은 물류와 IT죠. 와, 이 물류와 IT 합쳐진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SCM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유가 수준이 유지됐어. 그래서 항공, 해상, 운임 상승에 따라 물류 사업 수익성이 뚝 떨어졌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정유 산업에서는 힘들었지만, 여기는 오히려 그런 유가 가지고 혜택을 보는, 저유가의 혜택을 보는 물류 사업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규제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SDS를 지원하실 분들, 뭐 CNS를 지원하시거나, 뭐 CNC를 지원하시거나, LG CNS, SK CNC, 당연히 삼성 SDS 지원하시겠죠. 그럼 SDS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하셔서 다른 데 자소서 써주실 때도 그런 내용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죠. 카카오 M 엔터사 이딴 인수해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 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BH, 숲, J 와이드 엔터 등 500억 들여 지분 100% 소유. 카카오 M이 콘텐츠 플랫폼 확장 쟁걸음. 콘텐츠 먹어야죠. 그래서 카카오가 대형 종합 콘텐츠 플랫폼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에 누가 오셨죠? 그 김성수 대표님이 오셨죠. 아무튼 그분이 오시면서 이제 CJ ENM에 계셨던 분인데 카카오 M이 이제 CJ ENM과 같이 뭐 직접적인 경쟁은 뭐 아닐지라도 점점 이쪽으로 새를 불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문화 콘텐츠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콘텐츠를 제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미국 가니까 다 넷플릭스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은 넷플릭스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넷플릭스는 구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독 경제에 있어서의 또 가장 큰 어떤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좀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뭐 KT라든지 SKT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가장 큰 매출 부분도 뭐 이동통신이었는데 전화기 수익인데 지금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 IPTV 쪽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콘텐츠는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 자체적인 콘텐츠가 어마어마한 무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가 왜 그렇게 그 광고 쪽 유튜브로 많이 오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플랫폼, 이제 검색 플랫폼도 다 유튜브로 찾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콘텐츠가 가진 힘은 좀 대단하니까 카카오엠이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구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조금씩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치고 넘어갈게요. 도전자의 자세로 5G 시장을 주도하자라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화제가 됐었죠. 그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자, 새해 첫 현장 경영 행보로 수원 5G 라인 가동식 참석, 성장산업 공격적 확장 나서에서 사내식당성 경영진과 오천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대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최고 경영자가 어디를 방문하느냐가 이제 그 상징성인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5G 라인을 가서 이제 5G 시장을 선점하자 지금 네트워크 사업 쪽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거 첫 경영 행보로 5G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을 점검했다. 그래서 수원의 5G 통신장비 생산 라인을 직접 찾아서 시장 분석했고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의해서 IM 쪽, 스마트폰 통신 쪽 부분에 핵심 경영진과 회의를 이어나가며 중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도 살펴봤다. 그래서 뭐예요? 4대 미래 성장 사업 삼성전자 정했죠. 뭐예요?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5G, 바이오, 전장 쪽. 그 중에서도 이제 5G 쪽을 먼저 방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또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보면 뭐 엄청 나오겠네요. AI, 5G, 바이오 전장 부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SK도 다 이쪽 CES 간다라고 해서 이게 가장 큰 대세죠. 지금 바이오만 빼면 CES에서 다 쓰이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핵심 산업 트렌드다. 삼성전자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아우디에다가 공급하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이 전장 쪽으로 뛰어들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V9을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고성능 저전력 프로세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삼성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V 시리즈, 그 다음에 뭐 A 시리즈, T 시리즈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기능의 차량용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건 거의 완전 홍보네요, 홍보. 아무튼 우리가 파악할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점점 차량용 반도체의 제품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갑시다. 위닉스. 의류 건조기 돌풍 심상찮네. 건조기 여러분들 집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가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신다면 예전에는 뭐 큰 TV, 뭐 세탁기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웬만한 것 세탁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빌트인으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시는 게 이제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롬 스타일러라고 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류 스타일러 건조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건조기예요. 일반 건조기. 저희도 없었다가 이거 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 니트 같은 거 티셔츠를 넣으면은 줄어들어요. 소위 쫄아. 100을 사면 막 90이 돼, 80이 돼. 입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결한 게 위닉스죠. 이걸 저희가 KT IPTV를 보는데 박보검 씨가 나오는 방송이면 항상 이게 앞에 그 광고가 붙어가지고 위닉스 이거 의류 건조기 광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건조기를 돌려도 옷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 안에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과 LG랑 싸우는 거예요, 위닉스가. 분명히 틈새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어디를 볼까요? 요거 봅시다. 위닉스가 짧은 시간 안에 의류 건조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가장 큰 비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 자, 텀블 건조기는 실크, 니트 등 어떤 소재로 된 의류라도 손상 없이 빨래 건조가 가능하다. 또 습도,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빨래를 말리는 도중에 스스로 건조 시간을 조절하도록 설계해서 1회 사용 전기료를 106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제가 실제 트롬 스타일러랑 건조기를 써보니까 그걸 안 썼을 때 전년 대비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그래 보이네. 전년 대비 관리비가 전기세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기로 다 말려버리니까 전기로 모든 걸 처리해버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데 와, 이 위닉스는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설정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분을 설정하면 그냥 100분 후에 끝나는 건데 얘는 지가 스스로 또 판단해서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회 사용료 106원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52주니까 52번 하는 거예요. 106원 곱하기 52 하면 얼마입니까? 그만큼 1년 동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위닉스 의류 건조기 돌풍 심상찮네. 그러니까 이걸 늘 고민하는 거죠. 이걸 늘. 각 기업들은 조그만 가전업체는 그러면 삼성과 LG랑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없는 틈새 전략으로서 활용하는데 위닉스 의류 건조기의 돌풍 심상찮네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서 위닉스를 지원해서 이걸 내용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신사업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제안해야 되거나 어떤 틈새 산업을 제안할 때 어떤 내용을 제안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사업 방향들에 있어서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닉스 좋답니다. 잘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면접 이슈, 나이, 늦가기가 가진 장점들. 이건 뭐냐면, 특히, 제가 따로 또 하나 만들려고 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신입으로 취준할 때 있어서 가장 걱정이 이제 나이 많은 지원자. 제가 그래서 그 관련된 콘텐츠도 공백기랬구나. 나이 많은 분도 제가 할게요. 저 또한 역시 그랬으니까. 경험 많고 즐길 줄 알고 늦가기가 가진 장점들에서 이 기사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본인의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나이가 많음에도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세요. 어떤 강점이 있냐면, 첫째, 늦가기들은 새로 시작한 공부나 일에 관련된 나쁜 습관이 거의 없다. 근데 이건 사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보다는 두 번째, 이들은 좋아서 시작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향유할 줄 안다라는 내용. 세 번째, 이전에 다른 무관한 경험이 많다라는 내용 등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딱 그냥 들었을 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읽으시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은 조금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쿠션을 먹고 온 것 같아요. 한번 치고 들어오는 어떤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화 시키셔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우리 김경일 교수님 제가 아주대 교육갔었을 때 뵈서 인사했었는데 잘 계십니까 교수님? 아무튼 이 내용은 CEO 심리학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 쓸 때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내용을 딱 봤을 땐 여러분들이 나이 많은 지원자분들이 지원하셨을 때 우리를 너 왜 뽑아야 돼? 라는 내용으로 근기로 꼭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트렌드, 착한 제품만 산다라는 거죠. 소비 트렌드인데 좀 거시적인 방향이죠. 어떤 판매 전략 수립할 때 뻔한 내용, 뭐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착한 제품을 산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트렌드 얘기하는 거죠. 나와 있죠. 빅데이터로 살펴본 착한 소비 열풍, 동물 학대 없는 RDS 제품, 이런 거, 물건 하나 사면 하나 기본, 토지가 생각나죠. 착한 소비 언급 4년 새 122%가 증가했답니다. 성인 소비자 3명 중 1명은 불매하는 브랜드가 있다. 우리 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네요. 막 샥샥. 자, 성능 중심의 가성비보다 심리적 만족이 가심빌다죠. 참 말도 잘 지어내죠.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에서 많이 봤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돼. 소비자들한테 어떤 전략을 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하는 사회 공헌 활동 있죠. CSR, 뭐 CSV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죠. 왜? 소비자들한테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거죠. 착한 제품만 사는 소비자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내가 이 제품을 산다는 건 단순히 제품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나한테 준다라고 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인사이트. 소비자가 달라졌어요. 라는 기사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넷플릭스. 콘텐츠가 아닌 뭘 판다? 콘텍스트를 판다. 야, 아주 그냥 타이틀 지어내는 선수들이네요. 콘텐츠가 아닌 콘텍스트를 파는 넷플릭스. 이승윤 교수님이죠. 이분이 건대 이승윤 교수님이신데 그죠? 이승윤 교수님. 저 이분 기사도 되게 많이 좀 강의화 시켰는데 좋아요. 요거 볼까요? 넷플릭스는 단순히 본인들 구독자 숫자만 늘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구독 경제라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미국 내에서 코드 커팅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케이블 네트워크를 몰락시키고 있다. 다 알고 있죠? 자, 콘텐츠가 왕이라면 콘텍스트는 신이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좋은 콘텐츠로만 안 된대. 좋은 콘텐츠도 지금 부족한데. 소비자들의 진정한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콘텍스트 맥락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랍니다. 즉, 이 콘텍스트를 잘 읽어내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쫙 어떤 전개가 된다면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대로의 모든 결론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우리 하늘캐슬,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지금 떨어졌어. 우리 해나가 떨어졌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어. 떨어지면 안 돼. 그럼 나는 해나가 살았으면 좋겠어. 같이 행복했으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결론이 있는 것이고 떨어져야 돼. 저렇게 괴롭히면 안 돼. 근데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뭔가 느껴야 돼. 그럼 뭐 그런 결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소비자들의 여기 나와 있죠. 맥락에 집중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 넷플릭스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콘텐츠는 이미 당연한 거고 콘텍스트까지 팔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면접이 최저임금인데 주휴수당의 역습에서 알바 쪼개기라는 내용인데 제가 참 다양한 기사를 가져오죠. 사장님이 주 2일만 나오래요 라고 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주휴수당 강행 쇼크. 자, 편의점주들 주 15시간 피하려 하나의 일자리 나눠서 고용한다. 요일별 다른 알바생 뽑기도 한다. 쪼개기 일자리도 경쟁 치열하다. 벌이 확 줄어서 알바생만 피해본다라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최저임금, 특히 주휴수당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맞다, 아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토론 면접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는 횟수, 기회가 더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예전에 그냥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매일매일해서 받았던 그 어떤 시급, 그럼 그거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반대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사례거든요. 사례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 거고 이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금융산업 은행 지점 연초에 31곳 줄인다. 그렇죠. 아까 제가 1편에서 그 은행, 그 5대 금융지주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안 좋은 기사죠. 신한과 국민은행 내달 21곳 폐점하고요. 우리은행은 이달 10곳을 통폐합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은행 지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 지점 줄이는 건 뭐 오늘 내일 일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보셨겠지만 은행이 사상 최대 채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대편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희망퇴직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은행에 관련된 이유. 그렇다면 왜 통폐합할 수 있는지는 이런 거죠. 뭐 급속한 디지털화, 그 다음에 현금 사용 감소로 은행 내점 고객이 줄어들면서 점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또 어떤 점포를 가보니까 아예 거기는 현찰을 받지 않는 매장입니다. 라고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참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롯데케미칼. 롯데. 저 롯데 기사입니다. 롯데 기사 오랜만에 보네요. 롯데가 이제 사업을 좀 많이 재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 쪽과 그 다음에 글로벌 쪽과 특히나 케미칼 쪽, 화학 쪽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임원 인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글로벌 톱10 퀀텀 점프 원년 김교현, 임병현 신입 사렙탕 첫 일정 여수 대선 현장 찾았다. 그 다음에 뭐 해외 쪽에 설비 늘리고 미국 공장도 1분기 본격 가동한다라고 해서 롯데케미칼은 제가 한 명 보냈었거든요. 그 친구 구매로 갔는데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참 좋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롯데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려고 하고 힘을 싣는 쪽이 이쪽 화학 쪽이에요. 지금 막 금융 쪽은 이제 다 팔려고 내놨죠. 아무튼 사업을 좀 핵심적으로 재편하고 있는데 특히나 롯데케미칼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글로벌 톱10이 되기 위해서 여기 그 순위가 나와 있죠. 글로벌 화학기업 순위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1등이 바스프죠. 즉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LG화학이 10위고 롯데케미칼이 지금 22위인데 그러면은 어찌됐건 다른 회사들 대비 다른 기업들 대비 어떤 식의 전략을 펼쳐서 올라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단독으로 이거 기사를 쓰긴 썼는데 다른 쪽에서도 기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이가 떴네요. 다음에 삼성전자 계속 뜨네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챙긴다 JY 저도 JY인데 새 반도체 시장 창조해야 5G 생산 라인 보여드렸죠. 이번엔 반도체 기흥 사업장을 찾았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 전장용 반도체, 그 다음에 센서, 파운드리 등 시스템 쪽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지원 동기에는 이런 쪽이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메모리 잘하니까 메모리 최고니까 이런 것보다도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상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또 봅니다. 외워야지 뭐 삼성 지원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AI, 5G, 바이오, 뭐예요?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그렇죠. 인공지능, AI, 5G, 바이오. 그 다음 전장이었죠. 네 가지. 이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파악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필독. 이거는 제가 아마존이 촉발한 온오프 통합 쇼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건 책이에요. 뭐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는 신문에서 제가 보는 이제 매경에서는 토요일마다 신간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만한 책 아마존이 촉발한 온오프 통합 쇼핑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제목이 좀 약간 선정적이죠. 온라인 쇼핑도 종말한답니다. 아까 온라인 쇼핑이 이제 전체 중에 20%로 했다는데 벌써 또 온라인 쇼핑이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존이 보여줬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을 온라이프라는 용어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아무튼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볼 시간이 있을까? 없겠죠.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또 누가 북 리뷰를 한 게 있으면 좀 살펴보면서 아니면 간단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어떤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온라인 쇼핑의 종말이라고 하는 저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소제목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책을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 한번 좀 읽어보셔서 특히나 유통업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특히나 임원 면접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했네요. 한 2주 만에 한 것 같은데 31개 기사를 제가 좀 뽑아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기업들이 신년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이제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아마 저도 지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에서 다시 이제 상반기 취업을 위해서 이래저래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꼭 생각하실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육을 받더라도 오후에는 어찌됐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알바도 쪼개기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쪼개기 알바라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 관련된 경력들을 쌓으시려고 애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1월달도 이제 금방 가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오늘이 7일이죠. 제가 7일 날 찍고 있는데
7일인데, 금방 또 중순 가고 월말 되면, 또 금방 2월이고요. 또 추석 지나면 훅 이제 상반기 옵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전폐하고 막 좌절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저랑 함께 상반기 준비해 주시고요. 저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관련된 질문, 요청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저랑 같이 함께 상반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신남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